이제 이 대표 선거가 하나 또 있습니다. 25일입니다. 법조계와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거를 더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표와 이 공범 김진성 씨의 이 통화 녹음 이 공개가 됐었죠.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지금 이제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공범인 김진성 씨가요. 위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자백까지 한 상황이에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 이거는 전에 있었던 이 선고가 날쯤 나온 것보다는 훨씬 더 높게 보시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2년 구형을 했었는데 지금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구형 자체를 3년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어서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랐을 때 가중 요소들이 있고 거기에서 가장 높은 형이 나왔을 때 3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3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증은요. 본범보다 교사범이 형이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이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중 요소로서 들어갔을 때 가장 적게 나오면은 10개월이 나오는 거예요. 올해 6월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전 안산시장이었던 박주원 씨에 대해서 이 위증교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3명의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였는데 이 박주원 시장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가중 요소의 가장 최저점인 징역 10월이 선고가 되면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하나의 일의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 사건이 가장 논점도 적고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봤었는데 실상은 공직선거법에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본범인 김진성 씨가 일관되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강전의 변호사께서 지금 언급해 주신 것이 이건 좀 단순하고 또 이게 위증을 했다라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또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은요. 이 실패한 교사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언 자체가 오히려 범죄를 인정하는 게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송 변호사님께서. 네, 질문을 좀 한 번만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처럼 얘기가 한 것들이 발언 자체가 오히려 범죄를 인정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교사를 하려고 한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내용은 내가 교사를 하지도 않았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리적으로 실패한 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실패한 교사라고 하는 것은 교사범이 어떤 교사를 했는데 그것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형법상 예비나 음모에 의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증죄는 위증 예비죄나 위증 음모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결론을 원하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앞서 강전의 변호사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굉장히 간명한 사건입니다. 김진성 씨가 그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때 법정에서 증언을 한 증인신문조서가 이미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간에 그 위증교사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즉 실패한 교사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그 증언의 취지와 김진성 씨가 실제 증언을 한 취지는 대조를 해보고 공소 제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심리가 되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패한 교사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 교수님께서 지금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이게 그냥 간단하게 실패한 교사인지 아니면 위증을 얘기하면서 나 위증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 나온 상황을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실패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위증을 뭐랍니까 부탁을 하고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위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법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사실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이 위증교사 이 사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산 넘어 산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직선거법은 산이 아니고 한 언덕 정도
그리고 지금 위정교사가 진짜 산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지금 언덕에서도 지금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지금 미끄러지는 상황이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지금 위정교사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앞서 말씀들 하셨지만 예. 지금 여러 가지 일종의 정황 증거 그리고 특히 위정을 지금 담당했던 사람이 본인이 법정에서 위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형량도 저는 좀 더 무겁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뭐 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상식의 선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결국 앞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공직선거법에서도 고의적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것도 위정교사도 사실은 거짓말 범죄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특히 사법의 질서를 방해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법방해죄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법죄는 없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위정에 대한 처벌하는 것도 사실 미국식으로 따지면 이 사법방해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무엇보다 딴 사람도 아니고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국민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신분립이란 말이 있듯이 앞으로 자기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예.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이거보다 더한 처벌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해주셨는데 김진욱 대변인께서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위증교사와 관련돼서도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초지일관되게 나는 위증을 부탁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네네. 기억을 되살려달라, 기억 나는 대로 말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녹취에서도 10번이 넘게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었고요. 예. 또 김진성 씨가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주장하는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김진성 씨가 본인의 변호인과의 녹취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얘기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왜 실패한 교사라고 하더라도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예.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위증을 부탁한 적이 없지만 설령 얘기했다 하더라도 김진성 씨가 내 얘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내가 부탁한 모습으로 그 뜻대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죄가 되느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 25일 날 1심 그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나 일단 기대를 해보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김진성 씨가 내가 위증했다라고 얘기한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김진성 씨가 내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위증을 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기억을 되살려달라는 것을 네네. 김진성 씨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진성 씨가 별도로 얘기를 또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의힘에서는 위증교사죄 자체로 실형이 선고가 된다, 이 구속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위증교사를 했을 때는 실형이 계속 선고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는 반성 안 하고 있죠. 거기다가 덧대서 동종 전력이 있습니다. 무고랑 검사사칭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무고죄랑 위증죄는 거짓말 범죄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보거든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법정 구속을 결정한다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받을 때 국회에서 이미 구속해도 좋아라고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방탄이 안 통합니다. 바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핵심은 무겁게 중형이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상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시청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결과적으로 영장 자체는 기각되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유창훈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정문에 이미 명시적으로 남겨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당시에 봤을 때도 판사가
검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증거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던 것이고 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지금 법정에서 다투어지긴 했습니다만 김진성 씨가 계속적으로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네. 증인이라는 것은요. 증언을 법원에 가서 할 때 본인이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어떠한 실제 팩트와 다르게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해도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간의 녹취를 들어보면은요. 네. 김진성 씨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도 잘 안 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굳이 본인이 전화를 해서 김진성 씨한테 잘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증언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김진성 씨는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로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위중 교사에 관련해서 양형 기준 또 어떻게 글쎄요, 피선거까지 박탈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송 변호사께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강 변호사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가중 영역으로 들어가면요. 그 양형 기준표상 상한이 징역 3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징역 3년이 구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가중 영역으로 간다고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네. 첫째로 위증죄는요. 위증을 한 사람보다 위증을 교사한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증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기억과 다르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라고 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위증 교사는 가중사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 동종전과의 범위에 무엇이 포함되는가 하면은 네. 무고가 포함됩니다. 무고와 위증 교사 이런 것들은요. 네네. 공통적으로 사법 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고의 동종전과가 있는 이재명 대표는 이런 점에서도 가중사유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매우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지금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점이 대단히 그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예. 지금 법조계에서도 실형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께서도 좀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 이 상황에서는 글쎄 무거운 형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지금 공직선거법보다는 더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유죄로 만약에 판단할 경우에는 네. 지금 이 사법방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는 뭐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이 조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 사법 질서를 흔드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일종의 법원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사법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도 상당히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그러한 양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에서 유죄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예. 저는 공직선거법보다 높은 형량을 아마 선고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는 앞서 저는 뭐 일종의 실증법상의 그런 형량 못지않게 이 거짓말이라는 이 카테고리 속에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갇히는 상황, 이 상황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앞날에 더 큰 먹구름이 되리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